후대 한 역사가는 공자의 행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공자는 자신의 사상을 실현하고자 동서남북으로 다니며 70여 명의 임금을 만났으나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위나라의 영공을 만나는 장면의 기록은 가장 처연하다. 영공은 날아가는 기러기나 쳐다보았지 공자의 말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 주유열국 중에 공자는 적어도 3번의 목숨을 위협당하는 고난을 치르게 된다. 당시 성 밖에서는 춘추시대의 혼란을 틈타 도적대가 출몰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무리를 이루어 이동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은 공자 일행은 뿔뿔이 흩어진 후 정나라에서 만나기로 한다. 오랜 방랑과 고난에 지쳐 성문 앞에 도착한 공자의 모습을 사마천의 사기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 처량하고 축 처진 모습은 상갓집의 개와 같은 형색이었다. 기원전 484년 공자는 마침내 노나라로 돌아온다. 그는 끝끝내 자신의 사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73세로 숨을 거두게 된다. 그러나 그가 남긴 사상은 그 후 2500년간 동아시아 대륙 사람들의 말하는 법과 생각하는 법, 행동하는 법을 지배하게 된다. (20세) 아시아에서 유교는 나라를 망친 주범으로 비판받았다. 중국에서 공자 사상은 낡은 봉건 사상으로 지목돼 탄압을 받았다. 중국의 홍위병은 공자의 사당과 공자상을 부수고 유교 서적을 불태우고 비석을 깨뜨렸다. 2000년이 넘게 동아시아인의 생각을 지배하던 유교의 사상은 철저히 배격되었다. (2차) 대전 중 많은 일본의 젊은이가 헛된 죽음을 당했다. 이른바 가미까제 자살 특공대였다. 자살 공격으로 죽은 청년이 5000명에 달한다. 당시 가미까제 조종사였던 하마조노 씨. 그는 살아남아 고향에 돌아왔다. 200명의 동기생 중 살아남은 2사람 중에 1명이다. それと特攻隊行くようなやつだから暴力団みたいなところあるんじゃないかと思うかもしれんけど、虫も殺すきらんようなのばっかりですよ。人がいい。誠に人のいいのばっかり揃っちゃった。パイロットっていうのはあんなのを教育したのかもしれんけど。 하마조노 씨가 기억하는 조종사들은 자발적으로 죽음을 택한 용감한 전사들이 아니었다. 당신은 이미 패전이 확실한 전쟁 말기, 자살 공격으로도 전세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자살 공격을 위한 출격을 거부할 수 없었다. 충성은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절대적인 명제다. 가미까지 훈련 과정에서 끊임없이 교육받았다. 교육을聞かせるわけですよ。でも完全に人間がバカになってるわけですよな。
国のためならもう言うことはないまっすぐ死んでいけばいいです。 메이지 시대에 들어 유교는 천황에 대한 국민들의 맹목적인 충성을 이끌어내는 도구로 활용된다. 당시 군국주의 세력은 교육칙어를 제정했고 일본의 전 국민들에게 이것을 외우도록 강요했다. 교육칙어에는 유교의 덕목들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를 위해 충성할 것, 국가에 위급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용기를 다해 봉사할 것. 천황과 국가에 대한 충성은 부모에 대한 효도와 같은 개념으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이데올로기였다. 近代以後の儒教はですね、天皇制によって、活用された儒教と言えます。教育直後の中に儒教道徳が全部取り入れられました。ですから近代以後の儒教はですね、天皇制イデオロギーと教育直後と切り離さない。 유교의 고장 황산에는 여자 조상을 따로 모시는 사당이 있다. 사당 안에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여성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여인들의 행적을 기리는 그림에는 천리길을 달려가 남편의 시신을 수습해온 여인도 있고 죽은 남편을 따라 자살한 여인도 있다. 현판에 쓰여진 나 아자를 자세히 보면 중간 획이 끊어져 있다. 가문을 위해 나를 버리라는 의미이다. 설씨의 남편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병으로 죽었다. 당시 휘주의 사람들은 남편이 죽으면 부인도 자신의 정절을 증명하기 위해 자살을 택하는 것이 명예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설씨도 자살을 결심했지만 사촌 오빠가 이것을 말렸다고 휘주의 기록은 전한다. 남편에게 신의를 지키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다. 정당한 이유로 죽으려는데 망설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나 내게는 늙으신 시부모가 계시질 않느냐. 네가 그분들을 공양할 수 있다면 죽은 네 남편도 틀림없이 기뻐할 것이다. 세월이 지나 시부모가 돌아가시자 설씨는 다시 자살을 결심하고 사촌 오빠를 찾는다. 남편에게 할 도리를 충분히 했으니 살아있어도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말로 사촌 오빠는 설씨를 다시 한번 설득했다. 이제 와서 제가 약속을 어긴다면 집안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굶어 죽기로 결심한 설씨는 곡기를 끊었다.